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은주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전산회계 2급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첫 강의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 가볍게 오리엔테이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험은 국가공인 자격 시험이고, 자, 회계와 세법과 관련된 이제 실무 처리 능력을 보유했는지, 자, 이거를 테스트하는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급수가 4개의 급수로 나눠져요. 그래서 전산회계 2급이 가장 쉽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1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옛날에는 이 시험이 전산 세무회계 1급, 2급, 3급, 4급 이랬었는데, 자, 이게 국가공인 시험에서 4급이 어딨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존의 전산세무회계 3급이 전산회계 1급이 됐고 4급이 전산회계 2급 이렇게 이제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전산세무 2급이 회계 1급보다 조금 더 어려운 과정이고, 그리고 수준은 이거는 그냥 제가 좀 적당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험기간 이것도 사실은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이죠. 근데 많이 궁금해하세요. 내가 이거 공부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런데 사실 하루에 얼마 정도 공부할 수 있는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고, 또 학습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어떤 학생들이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고 못하는 학생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과정이 돼서 새로운 과목을 배워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공부 잘하던 애들이 또 새로운 과목도 대체적으로 공부 잘합니다. 못하던 친구들은 또 같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대략 한 이 정도로 이제 보통 학원에서 커리큘럼 짤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짜니까 저도 한번 이렇게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봤고, 그리고 전산세무 1급 하는데 3개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산세무 2급 딴 다음에 전산세무 1급 하려면 뭐 3개월 정도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고요. 그리고 전에 내가 회계나 세법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위에 높은 급수부터 하면 안 되나요?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힘들고 좀 순서대로 이렇게 좀 학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범위는 제가 이제 여기 전산 회계 2급만 볼게요. 이게 회계 2급 강의니까. 이론은 회계 원리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기가 기초정보 등록, 정기본 재무제표, 일반점표 입력, 결산, 장부조회, 대략 한 이렇게 이제 파트가 출제가 되는데, 이론이 30점, 실기 70점, 합쳐서 100점이에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70점을 맞으면 합격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이제 이론하고 실기를 같이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나는 실기부터 풀고 나중에 이론 풀어야지,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순서가 있는데, 이제 책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사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이 학습 순서대로 책을 쓰고 싶은데, 제 이제 교재로 제 일반 이제 오프라인 학원에서도 수업을 하고 그런 이제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고용노동부에 이제 이 김은주라는 분이 쓴 교재 가지고 수업을 하고 싶은데 고용노동부에 이제 승인을 이제 청구를 하잖아요. 그럼 딱 여기에서 좀 요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건에 맞춰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론하고 실기가 조금 구분을 해가지고 좀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책이 앞에 3분의 1은 이론, 가운데 3분의 1은 실기, 마지막 3분의 1은 뭐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할 때 이론만 계속 하잖아요. 그럼 좀 지루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좀 이론을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이론을 하면은 그 다음에
실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실기를 하다가 또 어느 부분들은 이론적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재무회계 이론하고 나머지 실기하고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제가 시간표를 한번 짜봤더니 좀 그래도 강의 시간이 좀 길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게 노력했는데 전산회계 2급 자격증 하나만 따기에는 조금 아까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준비할 만한 시험으로 FAT라는 시험이 있어요. FAT 2급, 그러니까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주관을 하는데 좀 프로그램이 약간 다릅니다. 전산회계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고 K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보는데, FAT 2급은 더존에서 나온 I 플러스로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기업회계라는 시험이 있어요. 기업회계에는 이론만 40문제가 출제가 되고, 회계관리 2급이라는 시험이 있으니까 이런 시험도 참고로 같이 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가급적이면 연속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산회계 2급 다음에 전산회계 1급, 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는데, 이게 전산회계 2급 공부를 했는데 이제 합격을 했어요. 좀 공부하는 걸 좀 쉬고 싶어요. 좀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그 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이게 한두 달 정도 공백이 있는 건 좀 따라올 수가 있는데, 몇 년이 막 지나면은 거의 이제 초기화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이제 수능 시험을 본 지 워낙 오래돼서 좀 제가 시험을 보던 때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보던 때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 뭐 인문계 학생들도 과학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라든가 뭐 생물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뭐 지구과학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됐다고 해볼게요. 경영학과를 나온 대학교 4학년한테 물리나 화학 이런 거 물어보면 알까요? 옛날에 공부했었는데 다 생각이 안 나요, 이러겠죠. 회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하신 다음에 계속 이어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는데 편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강의 교재는 2021년 이제 제가 쓴 책인데 S라인 전산회계 2급 교재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이제 출판사는 도서출판 어울림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2021년 책을 쓰면서 좀 노력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강의를 드리는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시험이 93회 시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험이 1회부터 9회까지는 국가공인이 아니었어요. 10회부터 문제를 제가 구해가지고 10회부터 93회까지 문제를 제가 기출문제를 다 풀었어요. 몇 회분을 푼 거, 80 몇 회분을 풀었죠. 80회분 이상을 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년 책하고 좀 비교를 해가지고, 작년 책에 이거 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시험 문제 나온 거 있네, 이런 거 있으면 조금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예를 들어 한 가지 주제 가지고 다양한 관점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제가 다 일일이 담으려고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2020년 책하고 2021년 책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좀 2020년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21년 책을 구입을 하셔서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 나 책 사기 싫어 이런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2020년 수업으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21년 전산회계 2급 수업 듣는 분들은 2021년 책으로 이제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의 특징 살짝 제 자랑, 저자가 직접 강의, 이게 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장점만 있지. 그래서 저자가 이제 직접 강의를 하면 좋은 점이 제가 남의 책 가지고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가다 보면 이거 책이 좀 틀린 것 같은데?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재에 빠져 있네. 첨부 파일 막 계속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책에서 뭐 설명이 막 10페이지 이상 막 나와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필요한 부분을 책에 담았으니까 좀 수월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다음 강의에서 제가 제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드릴 거예요. 공부하시다가 질문사항이 있을 때 뭐 홈페이지 고객센터 뭐 이런 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거보다는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더 빨리 답변도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답해주는 입장에서도 홈페이지에 이제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서 제가 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하신 분이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이거를 저한테 피드백을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답만 듣고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근데 핸드폰 그 카톡으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이제 하면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좀 카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질문 답변을 많이 해드리고, 3번은 제 책과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보면 수험생,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서 이거 가지고 뭐 취업을 한다거나 실무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강의하시는 분들도 제 거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NCS가 이제 보면 이게 전산회계 2급 자격증을 따면 최소한 요거는 가르쳐야 돼. 그렇게 이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 좀 충실하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꼭 회계만 관련된 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 대부분 해당됩니다. 저도 이게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사실을 제가 한 10대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0대가 아니라 20대 때라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자, 공부하실 때 적은 시간이라도 좋으니 공부는 매일 꾸준히 하자. 일주일에 7시간을 공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일요일에만 7시간 공부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1시간도 안 해요. 그래서 일요일에 7시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런 거보다는 가급적이면 매일 1시간씩 꾸준히 공부하는 게 더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특히 이게 요만큼 적은 노력으로 큰 결과를 원하시는 게 사람 심리죠.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도 되는 부분 없나요?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에다 수록을 안 하겠죠.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뭐 어떤 분들은 뭐 찍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전산회계 이거 합격했다고 쳐요. 70점 합격, 턱걸이 합격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1급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 과정에서 고전을 해요. 왜냐하면 좀 기초 지식이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 없고, 강의 듣는 시간 아까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제 강의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잘 맞으면 다행인데, 제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돈 내고 결제했으니까 돈 아까워서 듣기는 하는데, 저 사람 제가 좀 말을 하는데 이게 좀 귀에 안 들어온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설명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강의 제목만 보고 그냥 뭐 어떤 부분은 안 듣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자, 그런데요. 자, 제가 이렇게 책을 쓰잖아요. 다른 저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산회계 2급을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전달하고자 할 때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1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책에다 이거를 얼마나 여기 담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100% 다 담는다, 그럼 제가 이렇게 떠드는 거 다, 이런 농담까지 책에다가 다 이렇게 실는다고 하면은
이거 뭐 1000페이지가 이 지금 책의 한 두세 배 될걸요? 두께가? 그렇게 될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책이 만약에 책값이 뭐 5만 원, 6만 원이다. 그럼 제 책 안 사고 딴 책 사시겠죠. 보통 그래서 저자분들이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의 한 50에서 60% 정도만 집어넣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넣는 편이기도 한데,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냐? 강의를 통해서 채워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강의를 딱 처음에 몇 개만 듣고 안 들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모의고사 뭐 이런 것만 풀다가 그냥 이제 시험 보러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 강의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전달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격을 하더라도 겨우 합격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최소한 2회 독은 하겠다는 계획을 하자. 자, 이거는, 자, 예를 들어 어떤 이제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 회계 관련된 이론이 뭐 1장부터 해서 한 9장까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 한 단원에서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여러 단원에 걸쳐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문항이 4개가 나와요. 우리 객관식 문제가. 문항 번호 1번, 2번, 3번은 2장과 관련된 거고, 문항 번호 4번은 9장과 관련된 거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문제의 답은 3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책을 쓰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2장 연습 문제로 넣으실래요? 9장 연습 문제로 넣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뒤로 밀어서 넣는 편이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뭐 여기 2장 연습 문제로 배열을 할 수도 있죠. 그럼 이걸 처음 보신 분들은 요 4번 문항이 이게 왜 답이 아닌지 이해를 못하고 막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회 독은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한번 내용을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보면, 아, 이거 이때 내가 전에 공부해서 4번은 전혀 택도 없는 소리였어. 답 3번이야. 하고 여러분들이 풀이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또 드리는 말씀인데, 공부할 때 안 좋은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제가 한 2가지만 좀 지적질을 좀 해보자면, 첫 번째로 책을 이렇게 보는데 자기가 공부한 표시를 내겠다고 볼펜으로 책에다가 막 쓰시는 분들 계세요. 줄도 긋고. 그리고 객관식 문제 또는 뭐 분계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갖다 볼펜으로 답으로 막 일일이 써요. 그럼 두 번째 볼 때는 보고 싶지가 않잖아요. 책에 막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아, 나 전에 이거 공부했던 거야.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답이 안 보여야지, 표시가 안 돼 있어야지 좀 진지하게 푸는데, 문제 읽어보는데 답이 볼펜으로 딱 그어져 있어. 그러면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노트 같은 거 있죠. 노트 같은 데다가 그냥, 자, 여기 내가 몇 페이지 문제 몇 번 뭐 이렇게 풀었어, 이렇게 써놓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하는 사이트가 좀 몇 군데가 있는데, 요즘이 아니죠. 거의 한 20년 전에도 보면 각 이제 그 사이트마다 속도 조절 기능이 있어요. 플레이어를 듣는데 뭐 1.2배속, 1.4배속, 어떤 분들은 뭐 1.6, 1.8 뭐 이렇게 이제 배속으로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강의 듣는 시간 아까워가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이제 제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하는 게 이 부분을 크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반복해서 두어 번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자, 잘 들으세요, 이거는요 하고 그 말하는 속도를 조절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짜 중요한 걸 전달을 하는데, 속도 조절을 해서 들으면 그게 다 똑같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강의는 플레이를 한번 했는데, 자, 그럼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러면은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속도 조절하지 않고 그냥 듣고 그 다음에 2회독 할 때 그때 좀 내가 공부한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어. 그때는 이제 배속을 쓰더라도 처음에는 그냥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좀 첫날이라 좀 잡소리가 길어졌는데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이론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